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센셜 오일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과 이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일한 것처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육신적 치료는 복음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복음 사업에 있어서 가르치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닥터 예수 127, 128쪽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허브에서 추출한 이 이센셜 오일, 어떻게 추출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디에서 이걸 추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는데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저에게 제가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저희 가정에 필요한 가족들을 이렇게 사용해 봤고, 또 저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 커뮤니티, 또 교회 커뮤니티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이것을 나눠보면서 제가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식물의 향기를 아로마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더 효과적인 이센셜 오일을 사용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로서 제가 2017년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제가 깨닫고 확신이 들어서 이것이 천연 치료 중에 가장 확실한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 몸으로 경험했고, 제가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봤습니다. 아로마의 광범위한 이 분야를 오늘 어디까지 알려드려야 할지 조금 좀 어렵네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제 남편이 이 아로마 강의도 치료봉사 커리큘럼에 1시간 넣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1시간요? 1시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차분히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를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소개를 했지요. 아로마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아로마라는 것을 그냥 단지 마사지 샵에 가서 아로마 어떤 기름을 바르고 오는 것, 이 정도밖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제가 처음 아로마 오일을 만난 것은 페퍼먼트 그 향이 제가 우연히 맡게 됐는데, 그 향이 아주 상큼하면서 제가 코가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아주 상쾌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저는 화장품에 있는 향이라든지 섬유유연제라든지 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사용해도 냄새가 없는, 향이 없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고, 그런데 페퍼민트 이 향은 달랐어요. 그래서 페퍼민트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센셜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아로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로마, 그것은 향이 있는 것을 아로마라고 하니까요. 네,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도 또 향이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럼 아로마도 향, 에센셜 오일도 향. 그런데 뭐가 디퍼런스인가? 뭐가 다른 건가? 그래서 그때부터 에센셜 오일이 뭔지 알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로마와 에센셜 오일에 대한 차이를 제가 알게 됐죠.
섬유유연제나 린스나 샴푸나 화장품 이런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인공적인 향이었어요. 그러나 이센셜 오일은 인공적인 향이 아닌 천연 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보니까 약효를 가지고 있는 식물, 즉 허브에서 추출하는데 어디서 추출하냐면 열매, 꽃, 잎, 줄기, 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식물 속에서, 그러니까 허브에서 추출하는데 휘발성의 정유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 휘발성이라는 게 뭔가? 휘발성이라는 것은 이 아로마 병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 공기 중에 이 병 속에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기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할 수 있는 향은 에센셜 오일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에센셜 오일은 100% 천연 허브, 그러니까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사용하면 식물의 에너지를 사람이 사용했을 때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이나 다른 어떤 천연 치료로 치료되지 않는 것을 이 에센셜 오일이 치료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식물의 운명은 한 곳에 심겨지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제 그 주인이, 그 나무의 주인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른 곳에 옮기지 않는 한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물들은 본래 자기 자신을 충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로부터 보호하려고 아주 다분히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자기 몸속에 있는 그 향을 내뿜으면서 야,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균들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사람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오는 것처럼 식물들도 그렇답니다. 사람이 식물의 에너지를 빌려 쓴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 식물의 에너지를 나눠 쓰면 엄청난 시너지 내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로마 테라피 가족들을 돕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시아버님, 어, 시아버님께서 고백 아닌 고백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2018년 어느 초봄이었는데요. 워낙 저희 시어머님이 저의 결혼 초부터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천연적인 방법으로 밤 동안에는 이제 제 남편과 제가 그것을 해다가 그때 당시 어머님이 이 편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숟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퇴근한 후에 숟가루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밤에 그것을 목에 이렇게 붙여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숟가루를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가우즈를 댄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를 잘 해서 밤 동안에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일찍 출근해서 그 숟가루를 띄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천연적인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 아버님이 여러 번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오기 전에 이제 숟가루를 다 띱니다. 그럼 이제 의사가 와서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어머니 목이 이제 부은 것도 많이 가라앉았고 이제 밤 동안에 이제 이게 목이 더 부어지면 거기다가 인투베이션을 끼려고 인투베이션 셋을 어머니 방 옆에 이렇게 놔두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와서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났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팔에는 항생제를 해서 혈관 주사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혈관 주사로 항생제를 넣으면서 저는 천연적인 방법으로 목에 어머니를 이제 이 수패치를 붙여드리고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인투베이션을 끼지 않아도 이제 항생제만 맞아도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됐었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제가 시동생의 전화를 받고 아버님이 이거는 몇 년 뒤에요. 어머니가 이런 일이 있었던 뒤에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얼른 컴퓨터를 열고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제 직장에 이제 연락을 하고 또 남편 또 교회에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날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바로 공항에서 내려서 그냥 아버님이 계신 그 병원으로 갔더니 12층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뵈니까 안 되겠어요. 뭐 아무 음식 나오는 것도 보니까 그냥 허연 미음에다가 입을 벌리실 수가 없고 그냥 얇은 빨대로 해서 그 미움을 빨아잡고 계시고 이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경내과 주치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신경내과 그룹에 제 시동생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아버님을 간호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천연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 의사께서 이제 마침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천연 치료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해 주셔서 이제 퇴원 이 모든 서류들과 이 퇴원하는 일을 도와주셔서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아버님 집으로 바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 이제 아버님을 이제 삼시세끼를 영양을 잘 균형 잡힌 것을 해서 그것을 잘 갈아서 이렇게 잡수시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목욕도 해드리고 또 머리도 잘라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을 이제 한 달을 간호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토요일 날 제 남편은 이제 교회 가서 어느 한국 교회에 이제 이렇게 어사인이 돼서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됐고 저는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아버님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야, 네가 나를 이렇게 정말 아버님은 죽을 것 같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연세도 이미 많으셨고, 근데 너희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날라와서 나를 간호해 주는데 정말 너무나 너무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가정 주치의다. 내 아버님 뭐라고요? 내가 우리 가정 주치의라고.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님도 눈시울을 뜨겁게 하시면서 음성을 잘 못 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의 진정한 그 뜻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몇 달을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먹고 바르고 그다음에 입에다가 넣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삼키기도 하고 뱉기도 하고 이런 약을 처방을 받아서 한 2달 정도를 사용하셨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행할 때는 이렇게 손 사이즈 되는 이런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어떤 병에는 어떤 오일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지금 제일 먼저 입을 벌리시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구강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이 가지간 조그만 책에서 구강염을 찾았더니 거기에 구강염에 어떤 오일을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뭐 한두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서에게 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잘 아는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동서 레몬 오일 하나하고 클로바 오일 하나하고 요거를 좀 가지고 지금 아버님 집으로 올 수 있어? 그랬더니 한 1시간 반 만에 그것을 구해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제 동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 이센셜 오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구입해서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레몬 오일을 한 방울을 그 면봉에다 떨어뜨려 가지고 아버님이 입을 못 벌리시니까 그냥 입술에다가 이렇게 발라드렸더니 얘 이게 뭔지 아주 따갑다. 근데 좀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클로버 오일을 또 이제 다른 이제 면봉이 다른 쪽이 또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해서 면봉에다가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그걸 또 입술에다가 입술이 이제 이 입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요 가운데에다가 그것을 또 이렇게 발라드렸어요. 그랬더니 클로버는 조금 더 스트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주 따갑다 이거는. 근데 굉장히 시원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2시간 후에 또 그렇게 똑같이 또 발라드렸어요. 그다음에 2시간 후에 또 발라드렸어요. 그랬더니 점점 아버님이 입을 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치아가 보일 정도로 입을 벌릴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입을 좀 조금 벌려 보세요. 그렇게 하고는 제가 제 핸드폰으로 여기서 이제 플래시라이트를 켜 가지고 아버님 입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입속 전체 저 목젖 있는 데까지 그다음에 입 천장까지 모든 곳이 다 빨갛고 노랗고 너무너무 심한 구강염이었어요. 제가 40년 이상 간호사로 미국과 한국에서 일을 해 봤지만 이렇게 구강염이 심한 환자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기도하고 또 균형 잡힌 영양 있는 음식을 해서 갈아서 빨대에 빨아서 잡수시게 해 드리고 또 이 이센셜 오일 2가지를 또 발라 드리고 이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한 2주가 지나니까 아버님이 훨씬 부드럽다. 그러시면서 이제 수저로 죽을 해 드린 것을 잡수셨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갈지 않고 그냥 묽게 해서 현미밥과 까만 콩과 그다음에 이제 이 빨간 뭐라 그랬죠? 빨간 강낭콩. 한국에 그런 좋은 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미 맵쌀에다가 그다음에 까만 속 푸른 콩, 그다음에 빨간색 강낭콩 요것을 넣어서 하루는 해 드리고 그다음 날은 이제 율무, 현미 그다음에 이제 다른 콩 뭐 동부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3가지를 넣어서 해 드리고 그러니까 매일 다른 콩을 넣어서 이 현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현미밥을 만들어서 갈아서 드리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물을 좀 충분히 넣어서 부드럽게 해서 갈지 않고도 아버님이 수저로 또 잡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이렇게 해 드린 후였지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님을 이렇게 치료해 드리면서 마음에 큰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버님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에게도 또 적용할 기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딸들 생리통이나 그다음에 또 제 딸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 내 등허리에 뭐가 났는데 엄마 이것 좀 한번 좀 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등 한가운데에 한 거의 탁구공 사이즈 한 반 사이즈 된 만큼이 이렇게 불룩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주위가 색깔도 변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 딸하고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센셜 오일 중에 티투리 오일을 발랐고 그다음에 이제 고게 싹 흡수된 후에 한 1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거기다가 유칼립투스 오일을 발랐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 티추리 오일을 발랐고 이렇게 해서 고것을 한 번 딱 발라 줬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더 이상 이 이센셜 오일을 바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싹 가라앉고 그 색깔이 좀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됐던 것도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것을 많이 사용해 보고 확신을 가졌고 어 또 저에게는 26년 동안 이 두 엄지에 이제 한국말로는 습진이라고 하는데요. 의사들은 그것을 액제마라고 하면서 진단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13년을 있었는데 안 가본 병원이 있겠어요? 예, 하버드 대학 병원에서 하는 MGH, 그다음에 뭐 그 주위에는 한 200개의 병원이 있어요. 대학병원, 뭐 그다음에 다른 병원 해가지고 큰 병원들이 보스턴 그 지역에 한 2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하단 의사는 다 찾아갔고, 그다음에 그 의사가 이제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세포를 이렇게 떼어내 가지고 그것을 조직 검사도 했고, 근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무 균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균이 있어야 그 균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하고 그 약을 먹으라고 주고 했을 텐데 아무 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의학으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러고 있는 차에 제가 이제 조 박사님을 만나서 현미밥을 낮은 온도에다가, 밥은 익힐 수 있는 정도지만 이제 솥이 이렇게 풀풀풀 끓어서 넘치지 않는 정도에다가 밥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센셜 오일을 만났고 해서 결국은 제가 이 여인, 저희 집에 찾아온 여인이 이 여인인데 제 올케입니다. 이 올케가 찾아왔을 때 그때도 아직 이 습진으로 제가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저녁에 제가 올케한테 얘기했어요. 올케, 오늘도 이렇게 또 제가 피곤하고 올케하고 오빠하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제 남편하고 넷이서 밤 뭐 한 12시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고 했더니 피곤하니까 또 물집이 생기면서 또 여기가 타이트해지면서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올케한테 이제 자기 전에 물었어요. 올케 여기가 이런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올케한테 제 손가락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진작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이센셜 오일 중에 한 가지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주고, 또 이쪽에 또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하고 그냥 잤어요. 근데 그 떨어뜨려주면서 제가 향기를 맡는데 그 향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센셜 오일을 처음 입문하게 된 계기가 제 두 이 손가락에 제 올케가 이것을 떨어뜨려주는 그때였습니다. 손주들의 해열, 기침, 그 다음에 두통 이런 거에 숟가루를 사용하면서 이 이센셜 오일을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이 병원에 가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런 것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에너지를 뿜뿜 내면서 보람된 그런 삶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에센셜 오일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센셜 오일이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요. 제가 식물 얘기를 이미 했죠. 식물은 이렇게 한 군데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꽃을 피운 거라든지 자기 잎사귀라든지 이런 거를 먹으려고 하는 그 포식자, 그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하는데, 이 포식자에는 제가 말한 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센셜 오일, 그 냄새나는 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약효 식물의 잎과 꽃과 줄기 뿌리 속에서 이 향기만 뽑아낸 휘발성 정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향이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생리작용을 하면서 이센셜 오일은 100% 허브에서 추출해낸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려는 아로마는 가정의학입니다. 집에서 우리 아기가 아플 때, 신생아가 막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1세까지 신생아를 키울 때는 라벤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벤더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겠는데요. 아기가 밤낮이 바뀌어서 잠을 자지 않는다 이럴 때 이센셜 오일 중에 라벤더 한 방울이면 해결됩니다. 이센셜 오일은 자연적 해결인데요. 뉴스타트와 일맥상통하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증상이 나타난 이유와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연치료 사로서, 그 다음에 의료 선교사로서, 또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공통 분모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원인을 찾습니다. 저에게 오는 이 환자분에게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20분 정도 들어보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요렇게 살아오셨는데 이것을 조금 생활 방식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요 증상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인을 찾아서 규명합니다. 수백 가지의 자연적인 복합체로 이루어진 이 이센셜 오일을 사용하는데 부작용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부작용이 없고 몸의 고통을 경감시켜 줍니다. 원인을 제거하고 필요한 천연치료 이센셜 오일을 포함한 다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다른 여러 가지 천연치료를 함께 꾸준히 제공하면 증상은 사라집니다. 근데 현대 메디신, 모던 메디신은, 그러니까 양약을 말합니다. 현대 메디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메디신은 증상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모던 메디신과 천연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립된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이 양약을 사용하면 반드시 크고 작은 요 차이는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70, 80 대신 우리 어르신들은 한 주먹씩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실 때 건강하십니까? 희망이 있으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이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얼마나 굉장한가? 이센셜 오일은 허브보다 50% 내지 70% 강력한데요. 그 예로 페퍼멘트 한 방울이면은 페퍼멘트 차 28잔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100% 천연 이 이센셜 오일은 많은 식물에서 추출을 하는데 라벤더 꽃 1.3kg에서 추출해낸 것이 라벤더 오일 15cc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장미 이센셜 오일 5ml, 5cc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미꽃 47kg을 거의 제 몸무게만큼 있어야 진짜 100% 천연 에센셜 장미 오일을 5cc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네, 그래 다른 자스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아래 리스트에서 2개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효과적이면서 부작용 없고 자연적인 치유를 찾고 계셨다면 이 자리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데 아주 잘 들어오셨습니다. 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수면 문제, 알러지, 또 면역 저하, 그 다음에 소화불량, 두통, 우울감, 불안증, 디탁스를 내가 해야 된다. 내 몸에 많은 이 독소가 끼어 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식욕부진, 피부 문제, 두피 문제, 호르몬 교란으로 생긴 문제들, 당뇨, 고혈압, 발바닥 무좀, 발톱과 손톱 무좀, 습진, 두드러기, 기억력 감퇴,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스, 치매 이쪽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만성 근육통, 오십견, 이거 말고도 수도 없어요. 에센셜 오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이 중에 여러분들이 2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이 이센셜 오일 강의를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시면서 답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센셜 오일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방향하는 게 있어요. 냄새를 맡는 거. 그 다음에 디퓨저에다가 이 이센셜 오일 기름을 몇 방울, 한 5방울 떨어뜨려서 거기서 디퓨징 해가지고 내 방의 모든 공기를 흡입할 때 이제 기침이나 이런 감기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포하는 국부적으로 바르는 것이 있는데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한 방울 라벤더 오일을 떨어뜨려서 이 반사구 발바닥 가운데에 발라줍니다. 여기는 지금은 이제 롤병인데요. 저런 것도 또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넣어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케일 오일과 믹스해서 이센셜 오일을 넣어서 바르는 건데 그냥 신생아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그냥 한 방울을 이렇게 발라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나 음료에 타서 마십니다. 그러나 커피나 차에 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급이 있는데요. 이센셜 오일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데 certified 된, 그러니까 인정된 테라피우틱 그레이드로서 인정받은 그런 것들은 자연 서식지에서 자라는 식물 허브여야 되고요. 제3기관 테스트 하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면 source2.com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을 추출하는 방법, 이것을 certified 이 그레이드 먹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이센셜 오일은 정말 강력합니다. 한 방울이 정말 강력합니다. 그러면서 100% 퓨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진품입니다. 그 다음에 업계 최고의 품질의 이센셜 오일을 가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이센셜 오일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센셜 오일은 이제 국소 도포를 하는 방법인데 이마 조그마하니까 잘 안 보이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크게 키워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목, 가슴, 그 다음에 복부, 팔,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애킬레스건, 그 다음에 이제 그 젖산이 많이 쌓이는 이제 이렇게 발에 이렇게 알통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다 도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권장량은 여기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드릴 레몬 오일은 맥시멈이 20방울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루 최대 권장량 24방울까지 돼 있죠. 요거는 이제 한 번 사용할 때는 2방울에서 4방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컵에 탈 때는 한 2방울 정도. 처음에는 이제 한 방울 정도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랬다가 이제 한 2방울 이렇게 한 컵에 사용하실 때.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내가 한 20방울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제가 나눠드리니까 한 방울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아주 냄새가 좋고 향긋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괜찮다, 내 몸이 받아들인다 하면 이제 이 방울 수를 늘리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드랍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제 혀 밑에 레몬 오일도 저는 이렇게 혀 밑에 한 방울 이렇게 드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잠긴다든지 뭐 이럴 때는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파이바라든지 뭐 다른 오일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드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센셜 오일의 내부 복용은 항상 기능의학 전문가와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제가 아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먼저 상담을 하시고 저에게 카톡을 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고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실 때는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환영합니다. 이센셜 오일을 보충제로 섭취 시 캡슐 또는 소프트 젤로 또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신부와 6세 이하 아이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라벤더 오일은 막 태어난 아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리 시에 이센셜 오일, 허브 대체용으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레벨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하기 앞서서 충분한 검색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 검색하도록 말씀드렸죠. source2.com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고 이센셜 오일 쳐서 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센셜 오일 섭취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음료에 넣어서 마실 수 있고 그다음에 배지 캡슐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혀 밑에 떨어뜨릴 수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 젤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에다가 넣어서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이탈리안 음식 뭐 이런 데는 이제 오레가노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음식 다 한 후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센셜 오일 가이드 희석 방법인데요. 아주 자세히 이것을 보시고 자녀들을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이 연구가 필요하고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독성 없고 부작용 없는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한 내추럴 방법으로 건강 관리를 자신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사용하시고 이제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센셜 오일은 허브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은 제가 많이 사용해 온 이것은 정말 제가 몇십 년을 사용했어요. 유칼립투스 오일이고 이것은 페퍼민트, 이건 티트리,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골든실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이 모든 것들 요 허브에서 추출해냅니다. 페퍼민트 오일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한 방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면서 이걸 잘 비비고 눈을 감고 코로 들이마신 다음에 이렇게 꿀꺽 삼킵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이제 입을 벌려서 입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꿀꺽 들어 마십니다. 그러면 두통에 아주 해결이 되고 코가 뻥 뚫리면서 물론 이제 물을 많이 마셔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이센셜 오일은 천연 치료의 방법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두통이 많은 부분에 제가 대화를 해 보면 물 부족으로 두통이 오는 거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이 두통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면 페퍼민트를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이제 남은 것은 목 뒤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다음에 귀 뒤에다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 페퍼민트는 알러지, 기침, 입안에 생기는 문제들, 소화가 안 되는 문제, 근육통 이런 모든 부분에 뭐 이거보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페퍼민트는 에너지를 업 시켜주고 활력을 주는 오일인데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은 깨었는데 정신이 맑게 깨지 않는다. 이럴 때 제가 가르쳐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실 이 감당해야 될 일들과 나에게 주실 축복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손주들이 시험을 앞둔 날에 이 향을 맡게 하고
또 손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하게 하고 목 뒤에다 발라주고, 그러나 눈 근처, 선글라스 사이즈만큼의 눈 근처에는 절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페퍼민트 오일은 임신 전후에 있는 임산부에게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페퍼민트, 이것은 한국말로 박하입니다. 페퍼민트는 박하 향의 상쾌한 맛과 향기가 있어서 요것을 가지고 이렇게 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잎사귀를 넣어서도 우리가 하지만 이 이센셜 오일을 가지고 한 방울 가지고 아까 28개의 페퍼민트 차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꼭 한 방울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냉차로 이렇게 즐기는 허브차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자, 아이스크림, 껌, 치약, 샴푸, 비누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진짜 이센셜 오일을 넣어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목욕 시에 욕주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정신적, 신체적인 피로를 해소하고요. 편안한 상태로 불안감과 또 이렇게 우울증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평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림프액을 증진시키고 통증과 염증, 순환기를 안화시키면서 생리불순을 해결해 줍니다. 생리불순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이 페퍼민트를 이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아래 배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등에 한 방울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하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발에다가 족욕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서 거기다가 half 컵에 앱섬 솔트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감쪽같이 해결이 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염증, 살균, 소독,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으면서 피부를 안정시켜 줍니다. 임신 전후에는 절대 사용을 금합니다. 목 주위에 이렇게 마사지할 때 사용하고, 편두통, 불면증에도, 어떤 사람은 라벤더 오일이 불면증에 효과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페퍼민트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가습기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기로 이렇게 마셔서 하시면서 이렇게 가래가 이렇게 띡하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 컵에다가 페퍼민트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마시기도 합니다. 이제 급성 통증에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쳐 드렸던 족욕을 하면서 거기다 5방울 내지 10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앱섬 솔트를 했을 때 이 해독을 시켜주는데, 그것으로 안 됐을 때는 페퍼민트 5방울 내지 10방울을 그 물에 떨어뜨려 가지고 하면서 그 물에다가 이렇게 거즈를 해서 그 물을 한 것을 가지고 이 두통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면 이렇게 머리에다가 대주고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그 거즈를 이렇게 대주면은 더 효과적인 급성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페퍼민트의 성분이 멘톨과 멘톤이 들어있는데, 이게 두 가지를 합치면 거의 75%가 들어있는데, 요것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의 근육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해결해주고 위장 문제, 속이 메스껍고 가스가 차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일이 이 두 가지의 성분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통 감소, 소화기 문제 다 같은 일들이죠. 얘기죠. 에너지를 향상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이렇게 다운됐을 때 여러분들 이 페퍼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권장합니다. 이 페퍼민트로 이제 이 미세먼지나, 이제 부엌에서 쿠킹을 해도 미세먼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이 났을 때 미세먼지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집안에 그 공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분쇄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얼마만큼의 물에 얼마를 타는지 그것이 이제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이 페퍼멘트와 함께 레몬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분쇄하면 이 미세먼지들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벤더는 어머니 같은 오일이라고 하고요. 수딩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이제 이 수딩 이야기를 할 때는 화상을 이야기합니다. 화상을 일단 입으면 화끈화끈해지잖아요. 그때 이 이센셜 오일 중에 라벤더를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흡수가 됐다 그러면 또 발라줘요. 그렇게 해서 일단 calm down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하는데 만능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라벤더 오일입니다. 세포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재생하고 흉터, 그 다음에 상처, 피부 트러블에 사용을 하는데 이 일단 피부가 이렇게 타박상을 입었다. 멍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바르면 멍이 나오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에 관련된 햇빛 알러지. 그러니까 화상이라는 것은 햇빛으로 인한 화상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다음에 이제 땀띠, 습진, 여드름 이런 거에 라벤더가 그러니까 여드름 하면 티트리 오일인데 티트리 오일과 함께 라벤더를 같이 사용하면 이 여드름이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 라벤더 오일 성분도 니날론이라는 하는 것이 거의 40%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분은 니날릴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한 30%가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거의 75%가 들어있는데 진정시키고 완화시키는 신경계를 더군다나 완화시켜가지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캄다운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의심되면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를 때 라벤더를 써라 할 만큼 많이 사용되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알러지에는 라벤더 오일 2방울, 페퍼멘트 2방울 이렇게 배지 캡슐에서 넣어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냄새를 맡기도 하고 코로 들여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경련, 항염, 그 다음에 해열, 항히스타민 이런 작용을 하는데요. 생리통, 두통, 요통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환자도 이것을 이제 디퓨저에다가 그러니까 가습기에다 넣고 이것을 이제 밤새도록 틀어놓고 주무십니다. 근데 이제 같이 자는 나의 스파우스가 혈압이 낮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틀어놓고 주무실 때 이 고혈압 환자에게 필요해서 하지만 내가 같이 자는 그 누구의 혈압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같이 자는 그 사람의 혈압이 110 미만이고 수축기가 110 미만이고 이완기가 한 뭐 70 미만 6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분은 그 방에서 같이 주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제 딸이 아버지가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니까 이 라벤더를 선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저도 선물을 해서 거기다 넣어서 디퓨징을 하고 주무시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고혈압이었지만 엄마 혈압이 낮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같이 주무시는데 며칠을 같이 주무시다가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 엄마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갔다고 하는 이 에피소드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인데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잘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라벤더는 고혈압 환자에게 사용하는데 내 가족 중에 누가 저혈압인지 그것을 꼭 알고 이 사용하는 곳 가까이에 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불안증, 부부 싸움에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부 싸움 하면서 내가 막 열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제
속된 말로 이 뚜껑이 열렸다. 이러면은 얼른 라벤더 오일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 방으로 해서 코 밑에 싹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감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같이 싸우고 있는 남편 코 밑에도 한 방울 싹 발라줍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고 이혼까지 갈 수 있는 그 문제도, 그 부부 싸움도 금방 한 5분 내지 10분 내지 이렇게 캄다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계속 실갱이를 하고 싸우면서 자기 코 밑에 하나를 발라주고 남편에게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감정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얼른 내 방으로 들어가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거기서 그냥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내 자신을 컴다운 시키고 있을 때 남편이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노크를 하더니 컴다운 된 목소리로 여보 나와봐. 내가 이제 더 이상 화 안 낼게. 이러면 어떤 게 된 거예요. 남편도 컴다운 됐어요. 여기 한방 해서 발라주지 않은 남편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들어와서 컴다운 되는 그 시간이면 남편도 컴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남편 화가 풀렸네 생각이 될 때 그때 이제 문 열고 남편을 들어오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싸움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이 라벤더에 대한 강의가 더 깊이 많이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세에서 0세까지 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사용해 봤고요. 그래서 많은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분들이 막 태어난 아기에게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90세 된 100세 된 어머니도 사용하고 60대에 있는 저도 사용하고 그래서 모든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 라벤더 오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추리 오일인데요. 멜라루가라고도 알려져 있지요. 이것은 상처에 이제 이게 소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알코올과 그다음에 뭐 H2O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상처 소독을 하는데 이 티트리 오일로 사용을 하면 6배 이상의 효과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20세기에 이르러서 티트리 오일의 강력한 살균 능력과 세계가 주목하게 된 원인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군인들에게 상처를 소독하고 이렇게 살균을 하고 하면서 이게 정말 획기적으로 많은 군인들의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 티트리 오일이 이렇게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티트리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들어있나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48가지 성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살균 소독을 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잇몸 염증인데요. 입안 구강염에 저는 이제 레몬 오일과 클로바 오일을 사용했다고 했지만 티트리 오일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저희 아버님 입속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 입천장부터 시작해서 목젖 있는 데까지 뭐 이곳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곳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저렇게 빨갛고 노란 염증, 환홍으로 가득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염증이 시작될 때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면 입안 전체에 퍼지기 전에 우리 입안에는 정말 많은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생겼을 때 얼른 면봉에 찍어서 발라주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바닥, 발가락, 곰팡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좀이지요. 그 다음에 발톱,
손톱, 일단 이것을 이제 발라봅니다. 근데 발바닥과 발가락은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데 발톱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발톱이 이렇게 다 자라서 없어지기까지는 한 6개월이 걸려요. 예, 인내하면서 이것을 이제 발라보는데, 이제 티툴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 그 다음 방법은 제가 또 다른 오일, 이거보다 더 강력한 오일을 제가 이제 그때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잇몸 아플 때, 음, 이제 이 바깥에도 붓잖아요. 바깥에도 이 티트리 오일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면봉에다 해서 이 볼 이쪽, 그 다음에 잇몸의 부은 쪽에도 이제 티트리 오일을 면봉에 대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네, 이 화농성 여드름에 아, 라벤더 오일과 함께 면봉에다 해서 꼭꼭 눌러주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은 사람, 그럼 하루에 얼마만한 양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20방울 정도를 바깥에서 이 얼굴에 발라주는 것도 20방울 정도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좀과 함께 또 티눈이 있을 때 이렇게 발라주는데, 환부에다 직접 이 곰팡이균에 바르면은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한두 방울을 이때는 이제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면봉에다 해서 바르는데, 환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르라고 하는 이런 또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바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갔던 어떤 분이 몽골에서 이제 이런 청년이 온몸이 이렇게 된 상태를 보고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물론 이센셜 오일, 가지고 간 이센셜 오일로 이것을 치료하고 또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나 여성의 질에 생긴 곰팡이균을 처리하거나 소독제로, 또 이제 냉이 있어서 가려울 때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질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수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두세 방울을 떨어뜨린 후 이제 이렇게 좌욕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피, 지루성 두피염을,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샴푸에다가 이것을 이제 한두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구 건조증, 결막염 이런 데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좀 더 자세한 얘기고요. 이제 이렇게 좌욕을 하고 그 다음에 팬티 라인에다가 티트리 오일, 라벤더 이것을 이렇게 한 3방울까지는 너무 많다 생각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 방울만 해보세요. 그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그 팬티를 사용하시면 또 이 질염이나 이런 가려움이나 이것도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이 이제 티투리아하고 그다음에 페퍼민트 사용했는데, 이 페퍼민트는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라벤더 티투리 사용해서 안 낫다 그러면 티투리하고 페퍼민트 한 방울씩 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에도 사용하는데 각종 피부에 사용합니다. 이제 먼저 아토피에 이거를 제가 제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봤어요. 오트밀을 납작하게 된 오트밀을 정수물에다가 받아가지고, 깨끗한 정수물에 받아서 이걸 이제 녹이면은 거기서 이제 우유 같은 하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단 먼저 면봉에다 묻혀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아토피에다가 발라줍니다. 자기가 자기 요게 땀띠가 잘 나죠? 본인에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마른 다음에 티트리 오일을 면봉에다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주위에 꼭꼭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좀 더 발라야 되겠어. 그래서 한 방울 더 티추리 오일을 떨어뜨려서 또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티추리 오일이 다 흡수된 후에 알로에 젤, 이게 이제 98%부터 100%까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로에 젤을 상비약으로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알로에 젤을 그 위에다가 살짝 발라주고 이제 드라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테가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 붙여놔주면 몇 번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면 이 아토피도 땀띠도 잡을 수 있습니다. 티추리 오일 활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벌레 물렸을 때, 무좀, 티눈, 이가 아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박테리아, 칸디다균, 칸디다균은 원 오브 이 곰팡이균이에요. 여성 질염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포도상구균, 입안에 있는 균인데요. 이런 58가지 이상의 이런 균들을 이 티추리 오일이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들이 쓰면 좋은 약 중에 한 가지가 티추리 오일인데요. 아까 페퍼멘트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했습니다. 근데 티추리 오일은 임산부들이 태아를 위해 쓸 수 있는 오일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것은 내복약 먹는 것은 아니고요. 바깥에서 바르는 것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추리 오일은 강력한 치유력이 있으면서 한 방울씩 시작하시면서 서서히 늘려갑니다. 한 방울입니다. 여러분들 시작은. 병뚜껑을 꼭 잠가 주시고요. 절대 눈 가까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몬 오일인데요. 레몬 오일 성분 중에 리모넨이라고 하는 거, 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는데요. 리모넨이 석유계 합성 화합 물질을 분해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분 중에 또 한 가지가 모노테라핀이라고 하는 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울된 우리 마음을 업시켜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항암까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무 놀라운 일을 이 레몬이, 그 다음에 레몬 오일이 한다고 하는 것이다. 레몬과 레몬 오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껍질, 레몬 껍질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제가 가져오질 않았네요. 레몬 껍질을 이렇게 보면 맨 바깥에는 노라면서 거기가 땅구멍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톡톡 터지잖아요. 거기서 나온 오일을 추출한 것이 요 레몬 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몬 오일 노란 거 이 속에 보면 여기는 하얗잖아요. 그것은 이제 팩틴이라고 해요. 근데 이 팩틴은 변비를 예방하고 많은 이게 섬유질, 아주 좋은 섬유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반을 잘랐을 때 레몬 오일 그 속이 이제 과육인데 이 과육 속에는 비타민 C가 주성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리모넨이라든지 모노테라핀이라든지 이런 약성분은 이 레몬 오일 이 노란 색깔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을 놀라운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석유계 합성 화합 물질이 그럼 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수출업포? 그렇죠? 이 석유가 우리 인류에게 많은 일을 공헌했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찌꺼기, 쓰레기들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수출업포,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화학적인 물질, 그 속에 이 석유계 합성 화학 물질이 다 들어갑니다. 뭐 말하자면 니스라든지 뭐 페인트라든지 뭐 이런 모든 곳에 인류가 사람이 쓰고 있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도 들어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 샴푸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화장품, 그 다음에 샴푸 끝나고 난 린스, 이런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그리디언트 중에 계면 활성제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한 그런 것들이 없는 천연적인 것만 들어있는 이런 제가 사용하는 이런 이센셜 오일 회사에서 나온 그런 샴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인그리디언트를 꼭 읽고 있죠. 그래서 인그리디언트를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걸 지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미 내 몸속에 많은 석유계 합성 화학 물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 먹어서 들어온 이 독소는 이제 우리 몸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 위가 막 틀리고 장이 막 틀리면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설사로 해서 내보내요. 근데 그렇게 내보내는 것은 한 100이 들어왔다고 하면 90은 내보낸답니다. 근데 한 10%는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샴푸나 린스나 화장품이나 몸에 바르는 이 로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 석유계 합성 화합물질은 100이 들어왔다고 하면 10%만 나가고 90%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남아있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혈관 속에서 붙어서 이 독소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계에 그 호르몬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지게 규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호르몬계를 교란을 시켜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뇨도 일어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떤 우울증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다른 어떤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병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석유계 합성 화학물질이.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 몸에서 제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이 이센셜 오일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이 레몬 오일이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스티로폴을 조금 잘라가지고 유리, 제가 오늘은 그것을 데몬스트레이션을 못 보여드리네요. 유리에다가 조금 요만큼의 스티로폴을 놓고 레몬 오일을 한 3방울, 4방울 떨어뜨리면 한 30초에서 1분이 되면 이 스티로폴이 싹 녹아요. 야,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녹는 것을 볼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석유계 합성 화학 물질들이 녹는다. 녹아서 다 내보낸다. 이렇게 해독을 시킨다 하는 것을 임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경피독이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 경피독은 뭔가 석유계 합성 화합물질을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 린스, 로션, 화장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경피독이라고 하는 책이 두꺼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한마디로 그냥 경피독이라고 하겠습니다. 경피독을 잡는 그 이센셜 오일 중에 강력한 것이 레몬 오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몬 오일을 가지고 디톡스를 하고 그 다음에 항우울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울증, 그 다음에 불안증, 그 다음에 냄새를 제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사용을 하는데 레몬 오일이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얼굴에 바르고 바로 햇볕에 나가면 까맣게 탑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타요. 그게 착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몬 오일은 밤에 바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레몬 향이 좋다고 그 귀 뒤에다 바르고
밖에 나가서 자외선을 쬐면 귀 뒤가 까맣게 착색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레몬 오일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레몬 오일로 식중독을 해결할 수 있고요. 레몬청을 만들어서 디톡스를 할 수 있는데 레몬 3개를 깨끗이 씻어서 오늘 제가 씻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가지고 올라오질 않았네요. 밑에 다 준비해 놨는데. 그다음에 이제 레몬 오일 30방울을 넣고 레몬 오일을 잘 씻은 다음에 이것을 슬라이스 해 가지고 가늘게 슬라이스해서 꿀을 넣고 꿀과 스테비아를 넣고 거기다가 레몬 오일 30방울을 넣어서 뚜껑을 잘 닫아 놓은 다음에 요것을 이제 브라운색 병에 넣으면 좋은데 브라운색을 이제 구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맑은 색에다 넣은 다음에 뚜껑을 잘 닫고 거기다가 까만 색으로 까만 천이나 까만 비닐봉지나 뭐 이런 걸로 잘 싸서 이제 이렇게 상온에 놔뒀다가 이것을 한 24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이것을 냉장고에 놓고 이제 이것을 복용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잔 따뜻한 물에 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디톡스도 되고 감기 예방도 되고 알러지에 아주 좋은 디톡스 레몬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칼립투스 오일인데요. 여러분들 유칼립투스 오일은 다 가지고 계시죠? 유칼립투스 잎에서 이 기름을 빼낸 것인데요. 대표적인 성분은 시네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82%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경련, 그다음에 살균, 거담, 그러니까 특별히 이 유칼립투스 오일은 호흡기계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를 맑게 해주고 이것 역시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죠. 휘발성이 높아서 비강을 통해서 이제 호흡을 하면 이 호흡이 아주 쉬워지고 감기 시초에 이것을 빨리 사용합니다. 이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뜨거운 먹는 물을 받아서 거기다가 이센셜 이 유칼립투스 오일 두 방울 정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눈을 감고 이제 코로 입으로 들어 마십니다. 컵에 들어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는 마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빨리 이 감기 초에 감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센셜 오일 중에 이 유칼립투스 오일은 시네올 덩어리입니다. 너무너무 이 호흡기에 그다음에 진통에 근육통에 너무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해열도 하고 그다음에 살충 능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칼립투스 오일을 이제 제가 캐리어 오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캐리어 오일 중에 요즘에 제가 사용하는 것은 캐스터 오일, CASTOR, 캐스터 오일은 이제 한국말로는 피마주 기름인데요. 피마주 기름을 이 손바닥에 한 1cc 정도 드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유칼립투스 오일 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잘 갠 다음에 자기가 많이 지금 땡기고 아픈 그 근육에다가 살살살살 마사지를 하면서 발라줍니다. 예. 여러분들 이 팔과 이 어깨 쪽지 주위로 이 모든 근육들이 아주 쉽게 경련이 되면서 이 근육이 뭉치면은 그것을 갖다가 현대 말로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뒤로 안 가요. 위로도 안 올라가요. 그럴 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세요. 하루에 뭐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다음에 이제 손을 다는 데까지는 본인이 합니다. 그러나 저 뒤에 어딘가 아직도 뻐근해. 그것은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좀 이제 마사지를 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발라 달라고 하면 어 며칠을 계속 해 보세요. 저는 한 요거를 한 하루 했는데 여러 번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풀리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뭐 현대의학으로 하는 테라피도 받아보고 뭐 이렇게 고무줄을 줘 가지고 그거 당기는 운동도 해 보고 제가 걸으면서 팔을 막 움직이면서 이것을 계속 했어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피마주 기름에다 유칼립투스 오일 2방울, 한 번 할 때 꼭 2방울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아 했을 때 저는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됐고 제 팔은 2 팔이 다 양쪽 다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추천합니다. 목과 가슴에 막힌 것을 확 뚫어주는 특별한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기에 아주 좋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이 코알라의 주식이 유칼립투스 오일 잎사귀인데요. 유칼립투스 오일 속에는 이 시네놀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거의 알코올 성분하고 비슷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알라가 이 잎을 뜯어 먹고는 그냥 바로 이제 알코올에 취해서 자는 거죠. 그래서 유칼립투스 오일 사용은 폐결핵과 놀랍죠? 폐염,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호흡기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폐가 염증이 있는 데까지, 그다음에 폐결핵, 유행성 감기, 인후 감염증, 기침, 카타르 증상, 그다음에 부비 감염, 천식, 거담제로 사용되고 다시 또 한번 강조를 했네요. 폐결핵까지. 이 놀랍게 이 유칼립투스 오일이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거 한번 실습했죠? 기침과 목감기에 그릇에다가 얼굴 사이즈의 이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거기다가 유칼립투스 오일 2~3방울을 떨어뜨린 후 눈을 감고 수건을 머리부터 이 그릇까지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거기서 호흡을 합니다. 코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땀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걷고 이런 방법을 하루에 2~3번 이렇게 증기를 쏘이면서 유칼립투스 오일을 여러분 호흡기에 이렇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한 10분간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서 뜨거운 증기가 입과 코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약식 사우나가 되면서 이것을 한번 하고는 이것을 한 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냅을 취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기 흡입 시 몇 방울 떨어뜨리고 목이 아플 때 요것을 칫솔에다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양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가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호흡기에 사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유칼립투스 오일과 함께 폐렴과 폐결핵에는 페퍼민트와 함께 목에다가 발라주고 뒷목에 발라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유칼립투스의 원액은 독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강력한 효과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5cc에서 6cc까지만 작은 양이죠. 그것만 마셔도 사망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강력한 이런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1방울 내지 2방울, 많이 써야 3방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장기적 사용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저농도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횟수를 올려갑니다. 그래서 사용 후 뚜껑을 꼭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을 나누겠고요. 요거 이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지금 한 것처럼
줌으로 제가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부작용 없는 철은 치료제들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강력한 효과가 있는 이센셜 오일로 하는 아로마 테라피를 조금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잘 배우고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많은 고통을 경감시키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